오늘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 주식시장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4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거래일 대비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을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선 개인이 각각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또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알맥과 오픈롤 이 두 종목이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알맥은 장 초반에 굉장히 상한가에 근접한 18만 원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시초가 대비 99% 상승한 9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픈롤 역시 장중에 39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하락하면서 57.50%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재혁 하나증권연구원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장중 높은 변동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들 5개 종목도 변동성이 클 우려가 있으니 거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이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시장 전쟁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까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 정부가 이 ASML이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승인 요구 조건에 대한 이런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이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 왔는데요. 수출을 허용했던 장비의 수출까지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세계화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가도 오늘 잠시 멈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선 여전히 이 국내 반도체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이 주가의 추가 상향 여력이 아직 남았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그러니까 11%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쉬어가는 대신 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고개를 드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일부 조정을 받는 대신 이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의 원픽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들이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눈에 띄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 자동차 업종을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도주가 힘을 받는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장한 알맥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부품주를 비롯한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하죠.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가 흐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 이 피난처로 이 배당형 ETF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당형 ETF 같은 것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앵커 말처럼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국들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증권업계에선 인컴 자산에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 자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수입을 뜻하는 인컴과 이 자산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이 특정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글로벌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도 경기 침체 확률이 올해 80%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상품들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한번 주식형 펀드와 배당형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장에선 이렇게 주식형 펀드가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하락장에선 배당형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거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또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주식형 상품보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5년 주기의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배당형 상품이 주식형보다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당형 ETF라고 모두 재미없는 상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인 금융주를 비롯해서 전년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또 ETF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른 ETF들도 있으니 투자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